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들은 칭찬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칭찬해준 일은 무엇인가요? 칭찬을 들으면 인간관계도 부드러워지고 일의 능률도 오르고 좋다는 건 다 알죠? 그러나 우리는 칭찬받기는 좋아하면서 칭찬하는 것에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참 인색한 것 같습니다. 칭찬하는 방법을 몰라서 또는 칭찬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머뭇거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칭찬의 기술의 오리지널 교과서로 불리는 책,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입니다. 저자는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켄 블랜차드이고 출판사는 21세기 북스, 옴기니는 조천재님입니다. 이 책은 2003년 초판 발간에 이어서 2018년에 새롭게 선보이는 스페셜 에디션인데요. 120만 부 판매 돌파 기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책의 표지가 무척 귀엽게 바뀌었는데요. 캐릭터 그레고래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젊고 발랄한 감각의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네요. 이 책은 몇 년 전 대한민국의 칭찬 열풍을 불러일으킨 밀리언셀러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해상수족관에서 3톤이 넘는 거대한 몸집의 범고래가 환상적인 점프를 통해 멋진 쇼를 펼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해서 범고래로 하여금 그렇게 멋진 쇼를 펼쳐 보일 수 있게 만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련사와의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해답은 일명 고래 반응이라는 훈련법에 있었습니다. 고래 반응이란 범고래가 쇼를 멋지게 해냈을 때는 즉각적으로 칭찬하고 실수했을 때는 질책하는 대신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중간중간에 계속 격려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훈련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에서는 무조건적인 칭찬이 아닌 고래도 춤추게 만드는 효과적인 칭찬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데요. 칭찬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의 삶에 칭찬의 위력과 변화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책입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부분은 책의 앞부분 범고래 샴이 가르쳐준 지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1장 범고래 샴이 가르쳐준 지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범고래가 물 위로 날아오르면서 놀라운 묘기를 선보이자 3,000명이 넘는 관중들은 놀라움에 탄성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스탠드에 앉아있는 관중들의 눈은 거대한 범고래와 조련사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다. 사람들 속에서 푸른 셔츠에 카키색 바지를 입은 한 남자 또한 다른 누구보다도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범고래들의 놀라운 묘기에 관중들이 갈채를 보낼 때마다 이 남자의 눈도 놀라움과 즐거움으로 빛났다. 그러나 쇼가 끝나 함성이 잦아들고 주위가 조용해지자 그의 안색은 흐려지고 시선은 멍하니 하늘을 향했다. 웨스 킹슬리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곳 올랜도에 왔다. 지금은 회의 참석자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골프를 치거나 이 지역의 명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이 비어있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그는 잠시나마 자신의 문제를 잊어보려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해상동물원을 찾아온 것이다. 그는 이곳에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대한 스타디움에 관중들이 들어차기 전에 도착한 그는 푸른 물이 넘실거리는 풀장의 위쪽에 자리를 잡았다. 조련사들이 관중에게 인사하고 안전수칙을 알려준 다음 곧바로 신비로운 안개가 수면 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관중석의 뒤편 위에서 물소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물소리들은 갑자기 관중석의 위쪽에서 날아와 찰랑이는 물을 향해 다이빙을 하더니 안개 낀 물속에서 미끼를 낚아챘다. 새들이 날아들자 검은색의 큼직한 등 지느러미가 물살을 갈랐고 관중들은 물속 깊은 곳에서 원을 그리는 검은색의 거대한 형상을 숨죽이고 바라보았다. 잠수복을 입은 조련사가 안개 속에서 카약을 타고 나타나자 거대한 범고래의 지느러미가 그를 둘러쌌다. 이 극적인 개막에 이어 범고래 3마리가 계속해서 놀라운 고개 점프와 다이빙을 선보이며 쇼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포식자로 알려진 무게가 5,000파운드가 넘는 범고래들이 관중들에게 가슴 지느러미를 흔들고 조련사를 배에 태워 헤엄치며 관중석 앞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꼬리로 물세례를 하는 장면은 실로 장관이었다. 관중들은 웃음과 탄성 그리고 놀란 표정과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며 쇼를 즐겼다. 웨스 킹슬리도 앞에서 펼쳐지는 쇼에 매료되었다. 마지막으로 범고래 3마리가 반짝이는 등 지느러미를 세우고 흰 배를 풀장의 무대에 올려놓은 채로 정중히 인사하자 웨스는 자신의 작은 노트에 무언가를 급히 적어내려갔다. 스타디움을 빠져나가는 인파 속에는 스플래시 존이라 불리는 앞줄에 앉아있다가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물세례로 옷이 흠뻑 젖었다는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 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즐거워했다. 웨스 킹슬리는 텅 비어있는 스탠드 위쪽에 앉아 풀장을 내려다보았다. 조금 전까지 거대한 물살을 일으키고 깊고 푸른 물결이 서서히 잠잠해지자 그의 기분 또한 잦아드는 것 같았다. 관중들이 모두 나가고 스타디움이 조용해지자 물속에 있는 문이 열리고 거대한 검은 물체가 풀장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조련사가 문을 나와 풀장 주변을 거닐기 시작하자 범거래는 곧장 그에게 헤엄쳐 왔다. 잘했다 샴. 조련사는 고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휴식 시간을 마음껏 즐기렴.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조련사가 다시 풀장 주변을 걷기 시작하자 고래도 그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도록 그와 함께 있고 싶은 것처럼. 스탠드에 앉아있던 웨스 킹슬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쇼가 끝나면 고래도 자유롭게 휴식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텐데 오히려 범고래는 자신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휴식 시간에도 조련사와 함께 하다니. 쇼가 시작될 때부터 가졌던 의문이 더욱 강해졌다. 조련사에게 가서 질문을 던지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창피를 당할까봐 망설였다. 조금 있다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재빨리 계단을 내려갔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풀장 가장자리로 다가가 조련사에게 인사를 건넸다. 실례합니다. 조련사가 놀란 듯 쳐다보더니 출입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출구는 저쪽인데요. 그게 아니라 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다가서는 웨스는 조련사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을 듯한 기세였다. 그러시죠? 기세에 놀란 조련사가 대답했다. 뭘 알고 싶으신가요?
웨스는 지갑에서 $100 지폐를 꺼냈다. 대답해 주시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마 이 쇼를 본 모든 사람이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결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이 고래들이 당신을 위해 쇼를 하도록 어떤 술책을 쓰는 겁니까? 혹시 굶기나요? 잠수복 차림의 조련사는 뜻하지 않은 방문객의 무례한 행동을 가까스로 참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술책이라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굶기지도 않죠. 그리고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웨스가 물었다. 하지만 조련사가 굳은 표정으로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자 그제야 분위기를 파악한 웨스의 행동이 조심스러워졌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든 것을 깨닫고 돈을 지갑에 넣었다. 죄송합니다. 웨스는 악수를 청하며 사과했다. 저는 웨스 킹슬리라고 합니다. 기분이 상했다면 사과드립니다. 정말로 이 동물들이 어떻게 이런 대단한 공연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랬습니다. 데이브 야들리입니다. 조련사가 악수를 하면서 말했다. 이곳에서 동물의 훈련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라면 잘 찾아오신 것 같군요. 궁금하신 점에 대한 답을 드리지요. 그건 바로 우리에게 선생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웨스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나 하고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가 다시 뒤를 돌아봤을 때 데이브는 범거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 녀석이 바로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데이브가 웃으면서 계속 말을 이었다. 이름은 샴입니다. 이 녀석과 여기 시월드의 다른 범거래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멋진 동물들과 함께 일하고 있을 따름이죠. 웨스는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 이 동물이 당신을 훈련시켰다는 말입니까? 제 생각에는 그 반대일 것 같은데요. 데이브는 고개를 저었다. 샴은 전 세계의 모든 동물원에 있는 범거래 가운데 가장 큰 범거래입니다. 누가 누구를 훈련시키느냐를 따지기보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무게가 수천 파운드나 나가는 말 못하는 동물을 다룰 때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웨스는 샴의 거대한 입에 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을 쳐다봤다. 제 생각에는 샴이 가르쳐줄 수 있는 건 단지 그의 기분을 항상 좋게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뿐인 듯한데요. 보통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많으니까요. 데이브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범거래는 바다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육식동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뭐든지 먹어치우죠. 말씀대로라면 범거래가 가르쳐주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면 위험해서 이렇게 함께 있을 수조차 없었겠군요. 웨스가 놀라워하며 말했다. 바로 맞히셨습니다. 데이브가 빙그레 웃으며 맞장구 쳤다. 저희가 제일 처음 배운 것이 그것입니다. 범거래에게 벌을 주고 나서 조련사에게 범거래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웨스는 자신의 추측이 맞아떨어지자 소리 높여 말했다. 그리고 잠시 후 샴이 쇼에서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점프가 생각나서 다시 물었다. 이렇게 거대한 동물이 혼자 물 표면에서 3m나 점프를 한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어떻게 그런 멋진 쇼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까?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데이브가 말했다. 샴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가르쳐줬습니다. 어떻게요? 웨스가 놀라워하며 물었다. 샴은 저든 다른 조련사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신뢰할 수 있기 전에는 절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샴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제 의도를 샴이 완전히 납득하기 전에는 어떤 훈련도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새로운 고래를 받아들일 때마다 일정 기간 동안 아무런 훈련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생길 때까지 저희가 하는 일이란 그저 배가 고프지 않게 해주고 물속에 들어가 같이 노는 것뿐입니다. 어떤 걸 납득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고래들에게 당신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를 기다린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동물들과 일하면서 가장 큰 원칙으로 삼는 것입니다. 웨스는 노트와 펜을 꺼내 받아 적기 시작했다. 기사를 쓰시는 건가요? 데이브는 혹시 웨스가 기자가 아닐까 생각하며 물었다. 그러나 웨스가 어색한 웃음을 짓자 다시 물었다. 아니면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연구라고 하면 될 것 같군요. 새로운 걸 배워서 저나 다른... 데이브는 웨스의 말을 기다리면서 쳐다봤다. 웨스의 머뭇거리는 말투에서 데이브는 그가 사람을 잘 믿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조금 전과 같은 무례한 행동을 했던 거군. 데이브는 웨스를 쳐다보며 생각했다. 잘한 일에 집중한다. 한참 동안 머뭇거리던 웨스는 데이브의 눈을 피하면서 말했다. 저는 애틀란타에 살고 있고 산업용 보급품을 만드는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플로리다에는 사업회의를 핑계로 며칠 쉬려고 왔죠. 하지만 호텔에서 동료 매니저들과 함께 있다 보니 다시 돌아가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시달리기 싫다는 생각만 자꾸 들더군요. 데이브는 웨스의 말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저는 직원들이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웨스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을 계속 이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이들에게 집안일을 도우라고 하거나 학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조차 쉬운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절친한 친구에게 불평도 털어놓고 상의도 해봤는데 그 친구가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더군요. 직장과 집 모두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들의 공통 분모를 찾으면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그게 뭐였죠? 데이브가 물었다. 그 친구는 일이 잘 안 될 때마다 항상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라고 묻더군요. 두 사람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제가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효율적으로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웨스가 다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직장을 잃을지도 모르죠. 그동안 사실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지금은 자포자기 상태에 가깝습니다. 데이브는 웨스의 하소연하는 듯한 말투에서 그가 정말로 걱정하고 있음을 느꼈다. 무대 뒤편을 좀 보여드리죠. 데이브는 손가락으로 무대 뒤편을 가리켰다. 그러고 나서 당신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데이브는 문을 지나 몇 미터 떨어져 있는 훈련 장소로 웨스를 안내했다. 봄거래 두 마리가 거대한 검은색 등과 지느러미로 투명하고 푸른 물살을 미끄러지듯 가르고 있었다. 그 큰 덩치에서 폭발적인 힘의 잠재력과 함께 차분한 분위기마저 느껴졌다. 풀장을 돌아보면서 조련사는 고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그들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들을 소개해 주었다. 고래 한 마리마다 신뢰와 우정을 쌓아 나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죠. 데이브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런 신뢰와 우정이 아까 보셨던 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고래는 인간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훈련시키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걸 표현하죠. 당신은 관리자니까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그것의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직원들을 만족시키는 것임을 잘 아실 겁니다.
범고래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어울리게 되면 범고래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사실이 관객들에게도 전달되죠. 정말 그래요. 웨스가 조금 전에 있었던 쇼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쇼는 정말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스타디움을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관중들의 반 정도가 물에 젖었는데도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죠. 그 행복감은 범고래들에게도 볼 수 있습니다. 데이브가 말했다. 쇼가 시작될 때 범고래들은 다들 입구 쪽으로 몰려들죠. 그들은 쇼에 참여하고 싶은 겁니다. 범고래들은 쇼가 자신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것이 바로 범고래 훈련에서의 원칙이었군요. 그런데 신뢰를 쌓기 위해 구체적으로 범고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받아 적으세요. 데이브는 웃으면서 조바심을 내는 웨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세요. 웨스는 그 말을 듣고 골똘히 생각했다. 옛날에 그런 가사의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는 자신의 노트를 꺼내 다시 적기 시작했다. 이렇게 쓰면 되죠? 신뢰를 쌓고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다. 맞죠? 맞습니다. 저희는 부정적인 행동이 아닌 긍정적인 행동을 강조하죠. 조련사들은 범고래가 요구하는 것을 잘 해냈을 때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거 괜찮은 말인 것 같군요. 웨스는 배우는 기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그런데 요구한 걸 잘하지 못하거나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잘못한 일은 못 본 척하고 행동을 재빨리 다른 곳으로 유도하죠. 웨스는 쓰기를 멈추었다. 그리고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데이브를 쳐다보았다. 못 본 척하다뇨?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데이브가 말을 하려는데 갑자기 웨스가 끼어들었다. 제 직원 중 한 명이 일을 망쳐놨는데도 그걸 다른 식으로 무마할 수는 없을 것 같군요. 또 우리 아이들 중 한 명이 숙제를 안 했거나 서로 싸우면 우리 부부는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지는 않아요. 데이브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직원이나 아이들이 당신을 거스르면 그 일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이시는군요. 당연하지 않나요? 아마도 직원이나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고 나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겠죠? 웨스는 데이브가 당연한 말을 하고 있다는 듯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관리자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당연한 일 아닌가요? 데이브는 웨스의 단호한 말투에 어깨를 으쓱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집이나 직장에서 신뢰를 쌓는데 좋은 방법이 될까요? 웨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생각이 너무 한 방향으로 고정된 듯했다.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어쩌면 그렇게 하는 건 부정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데이브가 웨스의 말을 받았다.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수록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그 사실을 범고래들에게 배웠죠. 범고래들도 잘못한 일 대신에 잘한 일에 관심을 가져주면 올바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범고래들이 쇼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죠. 저희는 범고래들을 개별적으로 대합니다. 범고래들 모두 발전하고 이를 성취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죠. 일단 우정이 형성되면 범고래와 우리 사이에
얼마만큼 신뢰가 쌓였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범거래의 행동 양식을 연구하고 그에 맞게 범거래들이 힘들이지 않고도 쉽게 배울 수 있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때 훈련은 일종의 게임과 같은 것이죠. 웨스는 놀란 눈으로 데이브를 쳐다보았다. 범거래가 대단한 지능이라도 가진 것처럼 말하고 있군요. 마치 범거래가 인간과 협동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맞췄습니다. 데이브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하지만 인간들도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물을 교육하는데 가장 나쁜 습관은 동물의 능력이 제한돼 있다는 고정관념이죠. 인간이 동물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동물의 반응이나 무반응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그와 같은 생각을 동물에게 적용시켰다는 예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웨스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 데이브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건 인간들이 동물들을 얕잡아 보기 때문입니다. 데이브가 계속 설명했다. 동물을 훈련시키는 전통적 접근 방식은 월등한 존재인 인간이 열등한 존재인 동물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하지만 동물들은 인간의 마음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어요. 그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요구한 것을 동물들이 해냈을 때 비록 그것이 한 번에 되었다고 해도 놀랄 필요는 없어요. 이 범고래들은 우리에게 항상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사실은 범거래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었죠. 만일 동물에게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인간이 좀 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지 동물이 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데이브의 말에 웨스는 놀랐다. 제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물과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도 당신이 설명해준 그런 이해와 존경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군요. 웨스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말했다. 저도 지금까지 그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범거래들은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군요. 제가 만일 상대에 대해 존경을 표하는 이 사려 깊은 방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적용하기만 한다면 관리자로서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버지로서도 아주 놀랄만한 전환점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지만요. 바로 그거예요. 웨스의 동의에 데이브가 큰 소리로 말했다. 웨스는 노트에 뭔가를 좀 더 적더니 데이브를 보면서 다시 궁금한 점을 말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